HBM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회사는 AMD, 그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는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빨라요. HBM에서. 지난번에 엔비디아 블랙엘 편이 이제 2번 연속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블랙엘 뉴스도 조금 살펴봤어요. 네. 아마존 AWS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조금 배제하려고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얘네들이 또 블랙엘을 도입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들여서 서비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엔비디아를 채택할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립하겠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점유율이 70%, 80%, 90%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 엔비디아가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지 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범클라우드 네네. 진영에서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네네. 너무나 당연하게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엔비디아 블랙엘을 들여와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블랙엘 서버가 기존보다 2배 비싸요. 네. 가정에서. 그러면 2배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누군가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얼만큼 사느냐가 키포인트예요. 한 달에 100개 사다가 90개 사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 엔비디아가. 일단 사기 사니까. 어쨌든 모르죠.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를 이쪽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땅공리 하는 거고 얘네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땅공리 하는 거고 서로가 뒤로는 땅공리 하는 거지. 앞에서는 계속 협력을 하는 거고. 네. 아마존에서 만든 자체 NPU가 있잖아요. 네네네.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거. 아마존 AWS 서비스에만 적용하는 거지 네. 외부로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 칩을 팔고 싶어 하죠. 그런가요? 네, 그 칩을 팔고 싶어 해요. 근데 못 파는 거예요. 왜 못 팔겠어요? 다른 거에 비해 안 좋으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거를 팔면 엔비디아가 주겠어요, 이거를? 아, 경쟁 제품 팔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선전포고잖아. 그치. 그래,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아, 알겠죠. 그러면 난 니네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 현재 어쨌든 점유율이 줄인 것만으로도 70%인데 이 70%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 작년에 인퍼런시아 발표할 때 네네. 그 키노트로 누가 등장했는지 알아요? 누가 등장했나요? 황 회장님이 등장했어요. 어찌 보면 잠재적 경쟁자인데.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인퍼런시아를 발표하는데 키노트로 황 회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 두 사람 다 모르겠어요, 그거를? 알겠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랑 비슷한 거예요. 정치에서도 내가 반대 진영에 있지만 앞에서는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악순하자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는 구글이나 MS나 그 범클라우드 진영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엔비디아를 끊을 거야. 그럴 일은 없어요. 비중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위상력이 약화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황 회장님은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고 이쪽은 최대한 가속하려고 하는 거고 그 가속력과 그 방어력의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가지느냐의 문제지 한쪽이 완전히 한쪽을 장악해서 없애버리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국내 반도체 쪽 소식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삼성이 이제 2.5D 패키징 고객으로 엔비디아를 확보했다고 딱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뭔가요? 2.5D 패키징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칩넷은 칩 2개를 붙여서 칩을 하나를 만드는 기술이고 그걸 칩넷이라고 네, 하고. 칩넷이라고 하는 거고 네. 2.5D 패키징은 칩과 칩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보면 옛날에 인텔 칩 중에 인텔 CPU하고 AMD 라데온이 네. 칩 하나에 붙어 있는 거 있었죠. 네, 그림도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다른 2.5D 패키징이에요. 그렇게 2.5D 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쵸, 그쵸.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이 2.5D 패키징을 다른 말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 최정 기자도 알아요. 어떤 말이죠? 코어스. 아.
TSMC 코어스. 그쵸. 그러니까 그게 TSMC 코어스가 2.5D 패키징의 TSMC 이름이에요. TSMC에서 만든 이름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TSMC에서 하는 2.5D 패키징 이름이 코어스예요. H백이나 블랙웰이나 네. 인텔 가우디나 네. 그 서버용 AI 칩 있잖아요. 네네네. 가운데 칩이 있고 HBM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칩 하나죠. 네. 예. 요 패키징. 그 공정을 현재 할 수 있는 데가 TSMC 그리고 인텔의 EMIB. 네. 근데 인텔 EMIB는 소비자용. 일반 소비자용. 소비자용으로만 하고 서버용에선 이거 안 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TSMC 코어스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삼성에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할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H백을 오달하잖아. 네. 그러면은 TSMC에서 H백 칩을 만들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HBM 3B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그거를 TSMC 보내줘. 그럼 TSMC에서 칩 두 개 다 갖고 있잖아. 그쵸. 코어스로 붙여서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TSMC에서 H백 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칩을 삼성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서 HBM3 있잖아. 물론 삼성은 현재 HBM3는 없어요. 네. 그 두 개를 붙여서 거기다가 칩 하나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뭔가 공정 하나가 생략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는 네,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생략돼가지고 약간 더 이득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 생각하는 예, 거지. 예, 예. 이게 코어스가요. 이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수율이 안 나오는. 아, 이거 수율이 안 좋아요. 예, 예. 말 잘하셨어. 예. 이게 수율이 안 좋아요. 하이닉스에서 HBM3 칩을 100개를 보내잖아요. 네, 네. 그 100개 중에 네. 10개, 20개가 불량이 나요. 최종 칩을 만들면서 불량이 났어. 그럼 그 불량 난 칩 비용은 누가 보전해요? 조립하던 TSMC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가 부담하는 거예요. 오더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부담하는 거예요.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만들면서. 진짜 HBM은 유명하긴 이거 했죠. 근데 이거 비싸잖아. 네, 게다가 비싸기도 하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그런 불량 나는 공정도 다 포함돼요.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그 코어스보다 더 수율이 좋다면 네. 그러면은 이거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칩을 예를 들어서 80%야. 네. 수율이. 그 칩을 만들어서 80%만 나왔어. 후공정에서 또 80%면은 또 탈락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칩이 공급이 안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엔비디아 이 칩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앞에서 칩 만드는 게 수율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후공정이 수율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배로 공정이 안 좋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칩이 수량이 적을 수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짜증나잖아. 그렇죠. 오더한 만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더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데가 또 TSMC밖에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잖아.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하겠다.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가 그 삼성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뭐 해보니까 이거 돼. 그러니까 오케이 오다. 거기서 칩이 나오면 엔비디아는 칩 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만드는 족족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에다가 오다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최근에 제가 본 삼성 관련된 파운드리 뉴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네. 제가 이거 삼성 편 찍었는데 네네. 안 나갔거든요 아직. 네네. 근데 제가 삼성 편 찍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의 모멘텀이 필요해.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 찬스를 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 찬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칩이 생산이 수율이 안 좋은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후공정이. 그렇죠. 네. 이 삼성이 드디어 이 후공정을 하면서 이 후공정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면 야 그럼 니네가 칩 찍어 그러면 차라리 그쵸. 니네가 칩 찍어서 니네가 HBM3 찍어서 니네가 후공정에서 니네가 다 갖고 와 그냥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정이 생략되잖아. 그렇죠. 중간에 네, 중간 뭐 왔다 갔다 할 하는 필요가 거. 없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요즘 핫한 곳이죠. 이제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나고 있나 봐요. 이런 뉴스도 떴더라고요. HBM 매출이 2자릿수 비율 차지 예상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 한번 보셨어요? 일단은 하이닉스는 삼성과 다르게 네.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안 하잖아요. 그쵸. 메모리 전체 매출 중에서 HBM 매출이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삼성이 HBM3를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HBM2와 2E에서 3를 개발하다가 실패하고 바로 3E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젠슨 왕이 거기다가 사인한 거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네. 그래서 3E로 바로 건너뛰었어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HBM3를 생산할 수 있는 데는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두 자릿수 나오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죠. HBM3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하이닉스가 수율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 H100에 HBM3, 네. B200에 HBM3E 그 관련된 AI 칩 전부가 생산할 때 거의 대부분 다 100%는 아니고 네. 거의 대부분 다 HBM2E, 3E가 네. 붙잖아요. 네. 그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갖고 가고 네. 그래서 매출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좀 뭐 사족으로 얘기하면 메모리 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일반 DDR 메모리가 네.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올랐다가 멈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더 나오는 거죠. 확실히 하이닉스는 HBM에서 삼성 메모리와 견주어서 어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HBM 때문에 승기를 잡았어요. 네. HBM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회사는 AMD, 그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는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빨라요. HBM에서. 그러니까 HBM이 약어잖아요.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근데 너무 쉬워요. 무슨 메모리인 건 알겠는데. 무슨 메모리겠죠. 네. 근데 너무 쉬워요. 뭔가 이게? 하이 네. 밴드 위드스 메모리. 아, 대역폭 높은 메모리. 대역폭 높은 메모리. 별게 없어요. 별게 없네. 네. PC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램버스. 네. 램버스가 대역폭이 높잖아요. 그렇죠. 비트 수는 작고. 네. 극도로 대역폭이 높은 메모리 규격. DDR, 램버스, HBM 그쵸. 같은 네. 걸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DDR 메모리에서 쓰는 똑같은 메모리예요. 그냥 대역폭이 극대화된 메모리. 그래서 이름도 HBM. 네. 별게 없어요. 그냥 메모리 통로를 엄청 넓혀놓은 메모리라고 보시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 이제 첨단 메모리 패키징 시설을 이제 건설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공장을 짓는다는 건가요? 뭘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쵸. 메모리 찍는 게 아니고 패키징. 포장한다고?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DDR 메모리 보면 네네. 칩 달려 있잖아요. 그쵸. DDR 메모리 모듈에 칩 있잖아요. 그 칩 패키징 하는 거예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이 굉장히 단순해요. 칩 하나가 있으면 그냥 패키징 하면 돼요.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죠. 그냥 덮으면 돼요. 이거 별게 없어요. 근데 HBM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서 칩을 계속 적층해요. 그래서 그걸 패키징 하거든요. 네. 워낙 HBM 수요가 많으니까 HBM 칩 자체는요 국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해서 거기서 패키징해서 HBM 최종 칩을 만들어요. 아, 최종 포장하다는 네, 그거를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주겠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같은 미국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바로 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 만든 거야. 네. 미국 내에서 써먹기 위해서. 근데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 어디 공장이죠? 인텔 아닌가요? 인텔 공장. 네. 지금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TSMC도 직접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텔 파운드리도 그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AI 칩 같은 것도 이제 어디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HBM 필요하잖아. 현재는 지금 네. HBM을 하이닉스하고 삼성만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마이크론도 만드나요? 네, 마이크론에서 HBM3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마이크론 공장이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랑 경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만드는 거지. 네. 마이크론을 견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자꾸 반도체 공장 만들려고 압박하잖아요. 만들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대출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패키징 공장을 다 딱 만들면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진짜 중요한 메모리 칩 자체는 국내에 갖고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차피 수출해서 니들이 쓸 거니까 패키징 거서 딱 하면은 하이닉스도 좋고 얘네도 좋고 마이크론도 견제하고 이게 서로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만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TSMC가 이제 4월 3일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 건설 현장을 이제 작업 중단했다는 얘기를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그 대만 지진으로 피해를 보신 대만의 많은 그 시민 여러분들께 일단은 좀 애도한다는 말씀 같이 네. 드리고요. 네. 이제 빨리 수습이 돼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 지진이 어디서 났어? 대만 어디야? 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화련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러면 상관없어.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TSMC 공장은 대만의 서쪽에 있어요. 네. 네. 반도체 찍는 곳은. 네. 네. 그러니까 대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타원형, 이거 럭비공 같은 그쵸. 뭐 모양이잖아요. 계란 모양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근데 동고서저예요, 거기도. 우리나라도 동고서저죠. 네네. 동쪽이 산맥이 높고 서쪽이 평지잖아요. 네네. 대만도 동쪽에 산맥이 있고 서쪽이 평지예요. 근데 이번에 동쪽에서 지진이 났어요. 네. TSMC 공장은 서쪽에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땅덩어리가 좀 좁긴 하지만 뭐 지진으로 인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뭐 말씀하신 분은 많고, 지진 난 날도 저희 그 유튜브 댓글로도 지진 난 거 이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건 그런 영향은 없다. TSMC가 1분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또 전년도 대비 16%나 또 올라갔대요. 이거는 별 저거가 없어요. 네. TSMC가 대만에도 공장이 있지만 이제 해외에도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뭐 일본에도 뭐 짓고 있다고 하고 뭐 미국에도 어디에다 짓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많이 사랑을 받나 봐요. 어디 다 보조금을 지급해 준대요. 요즘 다 대세가 이런 건가요? 최근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TSMC에 지급한다고 뉴스가 네네네네. 나왔고, 일본도 뭐 추가 공장 하면은 네. 보조금 지급한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각국의 반도체 관련된 무기화,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굉장히 유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되게 심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생산 캐파를 늘리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거나 하는 지금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뭘 한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늦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게 저의 정치 성향과 그리고 오늘 선거가 끝난 지 지금 이틀 된 날이거든요. 오늘 그렇죠, 4월 그렇죠. 12일이라 민감한 시간. 민감한 시기라서 여기서 또 정부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뉴스로 가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본 자체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찍긴 찍나 봐요. 이제 라피더스라고 하나요?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2나노 다중 칩넷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 뉴스라서 해서 하나 뽑아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 이게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네. 이제 일본의 뭐 미쓰비시나 뭐 어디나 그런 일본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출자해서 만든 새로운 반도체 회사예요. 아. 네,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린 제가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거. 제가 생각하기엔 파운드리 업체 같아요. 아, 일본에도 파운드리 업체가. 네. 근데 이제 지금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 공장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이제 설립한 거구나, 회사를. 네, 이제 회사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설립해서 파운드리로 해가지고 우리도 칩 만들 거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일본 정부가 TSMC 보조금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파운드리 공장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일본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가 삼성하고 대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자꾸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육성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합작 회사 형태인데 만드는 업체들 대부분은 현재 일본의 대기업들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이제 그 이제 공장을 처음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게 이나노라는 얘기예요. 네. 이나노 공장을 목표로 일본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TSMC가 일본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대만계 업체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자국 업체가 하려고 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이나노라고 시작 딱 보이니까 이게 IBM하고 협력을 해서 이나노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이나노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한참 뒷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3, 4년 뒤에 이제 그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나노 장비 들여와서 이나노 칩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3, 4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뒷 얘기예요. 여기서 3년이면 반도체에서 3년이면 그러니까 거의 그 세대가 그쵸. 세대가 한 두세 번 바뀌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일본은 이미 늦었어요. 뭐 한국이나 그 대만을 추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 하면서 PC 관련된 내용만 이제 기존에 항상 하다가 반도체 관련 내용을 살짝 섞었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반도체 관련 내용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문가까지는 아니니까 네네. PC는 전문가가 맞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뽑았어요. 네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반도체 관련된 흐름이나 진영 간 전쟁을 읽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네. PC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가 별게 없어요. 그쵸. 예, 특별한 게 제품이 없어요.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내 시장도 비수기에 들어갔거든요. 예. 당분간은 출시할 제품이 없고요. 그렇죠. 네. 신제품도 없어요. 3분기에서 4분기 가야 이제 컴텍스 이후로. 예. 인텔의 다음 제품인 이제 에로레이크도 3분기에서 4분기 가야 발표할 거고 AMD도 8000 계열 G가 아닌 일반 이제 데스크탑용. 디스크리트 8000 계열도 3분기에서 4분기 가야 발표할 거고 또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포스 발표하고요. 그리고 AMD도 라데온 8000 계열 발표하겠죠. 예. 후반부로 가야 나와서 당분간은 PC 관련된 뉴스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PC 뉴스, 관심 가지고 계신 PC 뉴스 살펴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거 조금 섞어서 이렇게 양쪽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최신 뉴스를 할게요. 그래서 최신 뉴스를 자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랙웰이나 다른 쪽에서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도도 이제 딱 그쪽으로 많이 쏠려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변형해 가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제 생각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